안녕하십니까. 갤라호른입니다. 안전자산들의 통화쌍인 달러엔 통화쌍은 장기적으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달러엔 일간 차트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 하락 추세선을 그리고 있고 올해부터는 볼린저 밴드 하단과 기준선 사이를 오가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엔의 가치가 하락하며 통화쌍 가격은 반등했지만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내려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48엔대에 걸쳐 있는 달러엔은 추가 하락과 반등의 갈림길에서 반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엔이 추가로 하락하더라도 147엔대에 있는 지지대에서 지지를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51엔대에 걸쳐 있는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는 데에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시간 차트에서 달러엔은 그동안의 하락세를 그치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4시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을 넘어서며 추세 전환을 노렸지만 일간 차트의 120일 지수 이동 평균선과 4시간 차트의 볼린저 밴드 상단에 막혀 4시간 차트의 121선을 축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엔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따라 급락하고 있는데 하락세가 강한 만큼 달러엔의 하락은 단기적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엔이 하락을 이어가도 일단 146엔 중반에서 지지를 받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뒤 추가 하락과 반등 사이에서 다음 행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엔화의 강세는 미국의 관세 정책에 비롯된 만큼 미국의 경제 정책에 촉각을 세워야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고한 대로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5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해 5일부터는 모든 국가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9일부터는 무역 적자를 크게 기록하고 있는 한국 등에는 개별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상호관세는 보편 관세에 더해 부과되며 한국에는 25%, 유럽연합에는 20% 상호관세가 부과됐고 중국은 앞서 부과된 20% 추가 관세에 더해 이번 상호관세 34%가 더해져 54% 관세가 적용됩니다. 주로 원자재나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는 최빈국들도 예외는 아니어서 캄보디아는 49%, 베트남은 46%, 스리랑카는 44%, 지진 피해를 본 미얀마는 40%의 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에 보복 관세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이미 올로프 질 EU 무역 담당 대변인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와 나머지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보복 관세를 준비하고 있다며 미국의 발표 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유럽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서비스 수출을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에 반발하는 국가를 향해 보복 시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보복 관세에 나설 시 그에 상응하는 관세 인상으로 맞설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무역 상대국이 보복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보복이 없다면 이번 조치는 상한선이라며 협상과 관련해서는 다른 국가들이 무역 협상을 위해 미국 측에 접촉하고 있지만 당분간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EU 위원장은 그동안 모든 수단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하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강경 대응할 것임을 밝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EU에 대해 20%의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3일 정오에 이와 관련한 EU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폰 데어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연합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 중 발표문 형식으로 EU 공식 반응을 발표하는데 이번 사안에 대해 EU가 대응 방안을 결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필요하며 협상 여지가 있는지 탐색할 것이란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는 이번 조치로 모든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2024년 2.5%에서 이제 22%로 1910년 이후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피치는 10%의 기본 관세를 놓고 1910년 이후 최고라며 모든 무역 상대국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높은 관세는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판도를 바꿀 것으로 내다보며 많은 국가들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습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 침체 불안감이 커지자 엔화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의 카막시아 트리베리 선임 전략가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엔화는 가장 뛰어난 통화 해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리베리 전략가는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로 달러엔 가격이 140엔 초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현재 수준에서 엔화가 달러 대비 약 7%의 절상됨을 의미합니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연말 예상치는 145엔이었습니다. 그는 엔화를 미국의 실질 금리와 주식 시장이 동시에 하락할 때 가장 좋은 성과를 내는 통화로 평가하면서 최근의 미국 경제 둔화에 대비한 해지 수단으로서 엔화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는 4일 발표 예정인 미국 고용지표와 같은 경제 지표가 달러의 향방을 결정짓는 더 큰 요인이라고 봤습니다.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2월 구인 건수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고용시장이 점진적으로 식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자 엔화는 강세를 보였고 3일 오전에는 달러엔 가격이 147엔 중후반대로 진입했습니다. 다만 블룸버그는 글로벌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어떤 자산이 강세를 보일지 의견이 분분하다는 시장 분위기를 전하며 일부 헤지 펀드는 여전히 엔화 약세 베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는 3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 PMI가 49.0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지난달보다 1.3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시장이 예상한 49.5도 하회했습니다. 공급관리자협회 ISM이 집계하는 제조업 PMI가 경기 위축을 뜻하는 50밑으로 떨어진 것은 석 달 만으로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2%입니다. ISM의 제조업 PMI는 26개월 연속 50을 밑돌다가 올해 1월과 2월 연속으로 기준선 위로 올라섰다가 다시 3월의 기준선인 5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반면 공장 출고가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3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제조업은 2022년과 2023년 미 연방준비 제도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으로 침체를 겪다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다시 침체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수입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는 앞으로 12개월 내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20%에서 35%로 높아졌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기업과 소비자 심리는 이미 위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로존 3월 CPI는 시장이 예상한 연 2.2%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집계한 수치인 2.3%보다 하락해 유로존의 물가가 안정되기 시작한 것으로 시장은 풀이하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관세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앞두고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17일에 열리는 ECB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려갈 것이란 기대도 높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번 달 ECB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약 76%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라호르는 트레이더의 눈으로 시장을 바라보며 투자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이해와 통찰력을 갖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갤라호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는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에게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